세월호 가족들이 또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면서 어제부터 416시간 농성에 돌입한 것인데요. 어제 오후 농성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원점을 맴도는 상황이죠. 지금 농성에 나선 세월호 가족 중에 특히 이분의 감회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46일간 단식 농성에 나섰던 분이죠. 유민 아빠 김용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용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입니다. 예.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그런데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김용호 씨는 어디 계셨 건가요, 지금? 저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하,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제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다친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물리적 충돌이 좀 심했던가 봐요? 어제 저희 청운동 쪽에 얘기 듣기로는 뭐 중대 한 30중대 정도가 저희 가족들 둘러싸고 막았다고 합니다. 30중대요. 굉장히 많은 인원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 많습니다. 저희 가족은 거의 한 60여에서 70명 정도 올라왔었고, 예. 그다음에 시민들이 몇백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뭐 거의 경찰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416시간 농성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도 굉장히 뭐랄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왜 416시간인가요? 작년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4월 416시간으로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의미상 416시간으로 했고요. 저희는 이 특별법이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416시간이라고 말을 했지 사실상은 무기한 농성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폐기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의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보고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시고 분노를 하셨던 건데 어제 또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충돌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더 이상 이제 속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부한테. 처음에는 뭐 해줄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저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건 아예 백지장하고 똑같은 아무 글씨가 없는 안을 또 저희한테 던져줍니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정부가 내놓았던 그 시행령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세요? 제일 심각한 것은 당 차관급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17명의 특조위 업무와 그 종합적인 조정 권한을 모두 정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 총괄 담당관에게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조사 대상인 정부가 특조위 업무의 독립성하고 객관성 모두를 무시하는 의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도 지금까지 해왔던 진상조사를 자료 검토만 하고 자료 조사만 해라. 직접적인 조사는 뭐하러 하냐. 그래서 예산 삭감, 돈 세금도 발언을 하면서 이번 안이 내놨던 겁니다. 시행령 아닙니다, 이게. 그럴 바에야 뭐 진상규명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부 안이 지금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안입니다, 이거는.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그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계속 범위가 축소되고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 해양수산부에서 이러한 시행령안을 내놓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은 해양수산부에서 이 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 지금 몇 차례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는 권한이 없답니다.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다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구하셨던 거고요. 그래요. 이런 이제 시행령안을 들으시면서 이제 김용호 씨 말고 주위 가족들은 어떤 반응 보이셨어요? 지금 이 안이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고 그래서
일주기가 내일모레입니다. 그렇죠. 며칠 있으면 일주기 추모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지금 이 시행령이 철회가 안 될 경우 일주기 행사 또한 안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그래요. 이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건데 일주기 행사를 하면 뭐 할 거고 뭘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애들한테 맛있는 거 하나 얹어주고 추모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기도 싫고 예, 추모 예. 행사 또한 철회가 안 되면 안 할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어떤 시행령안의 폐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일주기 네. 행사마저도 거부하겠다. 아하, 네. 그렇군요. 자,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 이제 3주도 안 남았고 약 2주 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지난 네. 시간을 돌아보시면 단식 농성을 하셨던 그때의 광화문과 지금의 광화문 어떤 것이 바뀌어져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싸우고 했는데 다시 또 1년이 다 돼가도록 길거리에 있다는 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전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네. 1년 후에 지금의 모습도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 이런 과정들 보시면서 뭐 일주기 행사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유민이가 이런 상황을 지켜봤다면 아빠에게 무슨 말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빠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많이 지금 울고 있을 겁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아빠 다친다고. 딸이라 걱정하겠죠. 그만하라고. 그저께였죠. 그저께 요즘에 일주기가 다가와서 그런가 갑자기 또 꿈에 가끔 나타나가지고 보고 싶고요. 아, 꿈에. 꿈에서는 꼭 어릴 때 안아줬던 모습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면은 아무도 없을 때, 캄캄하고 허전할 때, 더 슬프고 눈물도 나고 한데, 네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꿈에 안 나타날까봐, 그래도 보고 싶은데, 꿈에라도 안 나타날까봐 저는 그것이 두렵고요. 그러나 꿈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래요. 자, 꿈에서 만나는 그 유민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상규명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광화문에서 416시간 농성에 나선 세월호 유족 중 한 분이시죠. 유민 아빠 김용호 씨를 만나봤습니다.